네, 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조정자입니다. 네. 너무 많이 덥죠? 네. 근데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센터에서 딱 나오는데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역시 바닷바람이 저희를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시원한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제가 만난 메나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고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또 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사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시죠. 이분은 글로벌 트렌드, 그 다음에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이분이 왜 2030 축의 전환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2030년은 세계가 결정적 임계점을 지날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2030년은 우리 인류가 굉장한 어떤 변화를,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시기가 203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 책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올해가 벌써 2022년도거든요. 2030년이면 사실 불과 8년, 지금 벌써 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불과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이 말을 한다는 20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시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2030년,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2030년을 지나면서 최소한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우리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들은 그때 뭐 하고 계셨지? 라는 말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챕터들이 이렇게 8가지 챕터들이 있어요. 이 8가지 챕터가 각각이 아니라 굉장히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함께 변하는 이 주제들 속에서 우리가 2030년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때 이분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이 큰 경향들의 가속화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느낌은 오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전문가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책 중에서 1장과 2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출생률 저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걱정하는 신문의 뉴스가 났어요. 한국이 지금 0.8이거든요. 그 합계 출산율 자체가. 거의 미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반밖에 안 돼요. 그 나라들은 1.6 대 1.5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한 2배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0.8이지만 이게 0.8을 또 찍고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이 출생률 저하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어떤 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 저하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올해의 출생률이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의 그래프를 예측하는 걸 보면 모든 나라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특히 뭐 중국 말할 거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프리카가 아주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2030년을 정점으로 찍으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하면 못 사는 나라, 빈국, 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앞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국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그 폭발적으로 증가할 지역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민자를 유치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젊은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 이민자들이 노령 인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 시대를 그냥 어찌 되겠지 뭐 별 다를 수 있을까? 안이하게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들을 새로운 현실에 적응시키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굉장히 또 사회적인 비용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비용 때문에 불안과 분노도 함께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그런 세금을 내야 돼? 이런 불안과 이런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또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충돌이 빚어내는 결과는 우리가 현재의 불안을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어쩌면 이런 불만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손주도 여기에 속해 있을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밀레니얼 세대에 집중을 하기는 해요. 이 인구 자체가 한 23억 명에 달하는 굉장히 큰 어떤 군인 거죠.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은 과거 베이비 부모 세대와 달리 인구가 많지도 않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소비자로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 자녀의 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는 훨씬 적을 거라고 해요.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우리의 자녀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소비력과 정치력을 보유한 세대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30년을 보면 저도 60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2030년이면 60대의 한 중간에 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소비력도 그렇고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부분들을 막 줄이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노년층인데 60세 이상은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누린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노년층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앞선 신기술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실 어떤 기계가 새로 나오면 좀 두렵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면 이 60세 이상의 노년층들이 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가 시간에는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지금 우리 가상현실 아직까지 좀 안 와닿으시죠? 2030년이 지나면 이 6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가상현실 장비를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닙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생애주기 특성상 소비재를 구매하는 대신 구독 서비스를 즐겨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뭔가를 소유했어요. 집도 소유하고 차도 소유하고 뭔가를 계속 소유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독 서비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2030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그런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남는 방이나 이분들은 이미 부를 갖춘 주택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 남는 방이나 자가용들을 대체해서 공유해서 그것으로 부수입을 또 얻는 거예요. 수입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런 여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2040년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어 2040년이 되면 80년이니까 2040년이면 이 80년생이 또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대잖아요. 2040년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되면 세대와 연령에 관한 종래의 이분법적 사고는 빠르게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면 사고도 떨어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런 기계를 이용한다거나 어떤 이런 즐기는 부분들을 노인분들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소비자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지금 이들은 전 세계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80% 이상인데 그들이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가지고 있는 층이 전 세계적으로 반 이상, 미국은 80% 이상이 60세 이상인들이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이 트렌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은 다가오면서 젊음과 나이 듦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사라지면 세대 간의 역학관계도 바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활력과 젊음을 동의어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쇠퇴를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로만 볼 수도 없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퇴와 노인의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도 또 위협을 받고 있어요.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장을 더 설치하는 부분들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를 바로 또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만성 난치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은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기에 한 중년 이상의 이런 질병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연령층들이 굉장히 어려지고 있어요. 소아당뇨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이들도 학교에 우리 신용순 원장님 조금 있으면 강의 나오실 거지만 소아청소년과 오는 아이들 보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성조숙증도 되게 많아요. 어제도 우리가 조미경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녁에 3학년인데 벌써 2차 성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성 난치성 질환이 증가하는데 이것 또한 성인들, 40대 이상의 어떤 성인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점점 연령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적인 부분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직접 맞닥뜨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금 AI
로봇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이 속도는 가속화될 거예요. 예, 어제 서울에서 요즘 많죠. 서울에 뭐 커피숍을 갔더니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키호스트로 주문을 하래요. 그래서 이성자 사장님이랑 저랑 또 한 분이랑, 그분은 저보다 또 나이 더 많으시고 찾는데 어렵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저 칠판에서는 봤는데 그걸 키호스트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그 이름이 다르니까 그걸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그 점원한테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이거 빨리 내가 뭔가 적응을 하고 살아야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을 기계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느끼고 있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일이 평생 어떤 자기의 일인가라는 직업인가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는 숫자가 81%였어요.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은 더. 그리고 갑작스럽게 퇴사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80% 이상이에요. 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이 나의 평생을 지켜줄 수 없는 직장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갓 직장에 입사한 그런 신입 사원들조차도 이 직장을 나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없고 언젠가는 내가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지금 오래 살아야 돼요. 2030년이 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점 몇 세예요. 80세예요. 그리고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85점 얼마예요? 거의 86세예요. 그래서 평균이 한 83세가 되거든요. 근데 2030년이 되면 매년 이 평균 수명이 한 살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균 수명이 한 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2030년 이후에는 매년 한 살씩 늘어난다라는 사실에 제가 정말 놀랐고요. 다시 봤어요. 다시 눈을 뜨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마 내가 무슨 120세를 뭘 살아 생각하시겠지만 어쩌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나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살아내야 되는 이 120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오래 일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은퇴를 해서도 안 되고 은퇴를 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목에 피를 토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라고 해요. 평생 일할 수 있는 일. 내가 120세가 되어도 은퇴를 당하지 않는, 은퇴를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은퇴를 당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오래 일할 준비, 그것을 저는 완벽하게 솔루션을 저는 메나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 누구도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에 침상에서 누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아까 제가 2030 추계 전환 그 책에 나오는 거기 노년층, 2030년 이후의 노년층들은 그들이 친구들과 함께 그 여가 시간을 가상현실 장비들을 통해서 여러 그런 관광지를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누리는 세대가 60세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아픈 상태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몸이 아파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멘탈까지 다 떨어지고요.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요. 우울증이 생기면서요. 삶의 질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그렇게 길게 오래 일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건강히 챙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건강을 챙길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 소득의 원천. 내가 어떤 이렇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메나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메나텍은요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 물질을 전 세계 독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회사든 뭐 제약회사든 어떤 곳에서도 이 글리코 영양소는 구할 수 없는 메나텍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점 물질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데 세포 단위의 인간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면역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핵심이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이것은 세포의 구조물이에요. 우리 몸은 한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각 세포 한 개마다 이렇게 흩날리는 촉수들이 있습니다. 이 촉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이 바로 이 8가지의 성분이고, 이 성분을 글리코 영양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메나텍이라는 회사는 상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금방 흩날리게 보였던 그런 촉수예요. 글리코 영양소들이 막 조합이 되어서 이 촉수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8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이 조합을 이루어서 얘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는 거예요. 아, 얘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네, 호르몬이네, 아니면 독소네,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들을 인지해서 내 면역세포들과 함께 단합을 해서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처치하는 그런 면역작용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포 간의 그 인지를 통한 생체 정보를 교환하면서 무조건적인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지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체온이 얼마나 될까? 내 맥박은 얼마나 될까? 내 혈압은 얼마나 될까?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서 챙기고 나왔거든요. 그런 무조건적인 밸런스라든지 우리의 생체 정보를 내 세포들이 잘 유지를 하고 밸런스를 맞춰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세포에 있는 이 촉수, 당사슬들이라고 표현하는 얘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8가지 그 성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까 만성 노화성 질병이라든 어린 아이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그 8가지 성분을 엠브로토스라는 제품 안에 메나텍은 고스란히 담아놨고요. 우리는 이것을 먹기만 하면 최소한 건강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엠브로토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나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에요. 그냥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려고 하면 이런 그 기술력이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소유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이 독점 이 기술력을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9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99년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게 아주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저희 메나테크에 대한 회사 소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나스닥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 분야는 의약 대체 웰리스 산업입니다.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앞으로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우리의 의학 대체 웰리스 이 제품이 우리 모든 상황들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나텍은 이렇게 의학 대체 웰리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연구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실은 미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뽑는 그런 최고의 시설이고 최고의 연구진들로 되어 있고 그 최고의 연구진들에 의해서 지금 제품이 생산되다 보니까 정말 먹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가 되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제품들을 완벽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는 과학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에요. 아마 제품을 한 개 한 개의 다른 타사 제품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메나텍을 알고 나서 메나텍의 제품을 알고 나서는 타사 제품 진짜 찝찝해서 못 먹어요. 버렸으면 버렸지 절대로 안 써요. 누가 선물을 해주잖아요. 감사하게 받기는 하지만 못 먹어요. 그리고 이게 저 사람에게 어떤 또 해가 될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선뜻 선물도 또 주지도 못해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허입니다. 엠브로토스는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고요. 68개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도에 특허를 등록을 했는데요. 5년의 심사를 받고 우리나라는 2004년이죠. 미국은 96년도에 특허를 제출했고 10년의 심사를 받고 특허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2004년도에 특허를 등록을 했고 5년간의 심사를 받고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 정말 놀라운 건데요.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테크놀로지 리뷰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저는 이거를 여기 메나테크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좀 과학을 한다라는 분들은 MIT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 굉장히 신경 써서 듣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자 영상, 양자 암호, 무선 센서망, 그랜드 컴퓨팅, 나노 인쇄, 나노 태양전지, 메카트로닉스 전부 다 공과적인 건데요. 글리코 믹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리코와 관련된 학문을 글리코 믹스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글리코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장수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건강이 화두가 되는 이 시대에 이 글리코 믹스가 획기적으로 우리 인류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M5M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키백과에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회적 기업인데요. 저희 회사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뭐냐면요. M5M은 미션 5 밀리언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아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500만 명이에요. 만 5세 이하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500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는 목표로 500만 명의 회원들과 500만 명의 아이들을 연결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죠. 많은 구호단체들이 그런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보내요. 근데 밀가루를 보내고 라면을 보내고 막 이러는 거죠. 기아랑 영양실조는 아주 다릅니다. 기아를 배고파서 죽는 건 그냥 기아겠죠. 영양실조는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영양을 채우지 못해서 또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구호단체들이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들을 보내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회사는 그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진짜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영양을 다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토 블렌드라는 얘는 이 제품은 판매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최적의 상태에 맞춰서 다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파이토 블렌드라는 제품을 보내요.
그러면 기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실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과테말라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인터뷰 하셨죠. 아이들에게 이 식품을 먹이고 난 뒤에 아이들이 정말 안 아프고 잘 뛰어놀고 학습 능력도 올라가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런 아이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회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구호단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메나텍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Great Place to Work. 이건 뭐냐면요. 일하기 좋은 기업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국제 표준 모델인 신뢰 경영 지수의 컨설팅 기관인데요. 여기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옆에 보면 그 픽업하는 곳 옆에 보면 요게 딱 걸려가지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예.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요즘은 또 ESG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ESG 이야기할 때 기업의 문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메나텍은 이미 진짜 과거부터 ESG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아주 선진화된 기업 문화를 이미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은 저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입니다.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나텍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그 서울에서 그 연세대 의대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개원을 하신 원장님을 사모님과 함께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런 선입견, 편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메나텍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병원은 병원과 저희 메나텍 제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다시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정보들을 꾸준히 이제 드리기로 했거든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깨어나신 거예요. 뭐냐면요. 과거에는 우리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내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오는 이 고유의 1차 유통을 했었어요. 소비자 유통의 유통 마진에 거의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었죠. 그 유통 마진을 소비자들이 다 그거를 지불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자가용이라든지 큰 가전 제품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2차 유통이 생겨났어요. 대형 할인 매장은 우리가 뭐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기에 말에 이 대형 할인 매장을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여건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2차 유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대형 할인 매장 많이 갔어요. 진짜 일주일치, 2주일치 뭐 가득 싸가지고 와서 집에 냉장고에 냉동고에 막 넣어놓고 그냥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3차 유통이에요. 2차 유통이 자리 잡고 나면 또 3차 유통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2000년도 후반 2000년도에 3차 유통 인터넷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지금 현재로는 3차 유통이 굉장히 대세예요. 3차 유통이 돼 저희 집만 해도 뭐 급하게 뭐 살 거 있으면은 제가 맨날 저희 딸에게 쿠팡으로 어떻게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3차 유통도 이렇게 2차 유통이 자리 잡고 또 3차 유통이 생겼어요. 3차 유통이 되려고 하면은 인터넷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 되고, 택배가 또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고,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 인터넷 그 TV 채널도 다양하게 돼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2000년도 후반기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된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3차 유통으로 넘어왔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4차 유통이라는 거예요. 이 4차 유통은 3차 유통이 완전히 자리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국민소득도 2만 불 이상 정도 되고 시민들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기업에만 좋은 일 시켜? 나는 이 제품을 이제 그냥 광고하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싼 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라고 막 광고했을 때 나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생각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꽃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유통은 가장 선진화된 유통이고요. 가장 단축된 유통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진화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이것은 우리는 그냥 소비를 그냥 하면서 단순히 소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것은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저도 그랬고 대학을 다니면서 저도 간호대학을 제가 갔던 이유가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권유하셨고 저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호대학을 갔어요. 누구나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거나 뭔가를 할 때 여기를 가면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어. 직장을 구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이들을 그 대학을 선정을 보통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냥 봉급 생활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했어요. 그렇다면 저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2030 추계 전환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들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뭔가의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 소득을 지켜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ES 사부면에 있는 이들이 95%의 사람들이 거의 저기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시중에 흐르는 돈의 5%를 95% 사람들이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빨리 여기서 안정을 찾지만 실제로는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많이 공감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 내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직장이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퇴사당할지 모르고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일을 할 수 없고 소득이 바로 끊기는 게 이 ES 사부면인데 이게 어떻게 안정을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것이 아니라 빨리 시스템을 소유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 자유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시간에 대해서도 자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뭔가를 회사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를 얻는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성공하는 확률도 너무 적고 만드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프랜차이즈 같은 거 좋은 프랜차이즈를 살 수도 있어요. 이왕 프랜차이즈를 사려면 좋은 거를 사야 돼요. 맥도날드라든지.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그만 프랜차이즈는요 금방금방 없어져요. 그렇다면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라는 거죠. 돈 들이지 않는 리스크를 줄인.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공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메나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메나텍의 이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맨 처음 내가 먹고 있는 거 조금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회사에서 주는 혜택도 받으면서 브랜드 체인지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나의 마음에 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 이거 먹고 이런 게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게 소문을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시작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내가 차근차근 해 나갔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보너스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직접적으로 이게 소개로 인한 매출에 의한 소득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내가 직접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내 파트너들을 도와주고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내리게 하는 리더십으로 인해서 나오는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우리 회사가 인정과 안정을 주는 보너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있을 때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고요. 이 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가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이거는 2020년도 매출을 가지고요. 한국직접판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매출 순위를 낸 거예요. 1등이 아메이예요. 1등이 아메이, 2등이 애터미, 뉴스킨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저희 메나테크가 9위를 했습니다. 매출적으로.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테이블 한번 보세요. 1억 원, 연봉이 1억 원 이상을 받는 군, 1억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5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 미만에서 2만 원 초과예요. 사실 여기는 소득이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뭔가 플랜 B로 아르바이트로 내 시간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사실은 어렵죠. 근데 아메이가 88.98%예요. 이 구간이. 애터미가 86.6%.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좀 안다라고 하는 곳들이 80%, 거의 70% 이렇거든요. 메나텍은 이 구간이 49.9%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대가라는 부분들로 보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요.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플랜 A를 하면서 플랜 B로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일을 했을 때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 소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보상 구조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6월 말에 레바논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6월 말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조직 같았으면 말일에 그렇게 어딘가를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갔고요. 또 우리 스폰서 리더 사장님들도 흔쾌히 다녀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도 제 어떤 시스템 속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초반기에 한 5년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내가 그 이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내 소득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이 시스템 소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구나. 이게 메나텍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날 가서 저희가 6명이 갔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레바논이. 많이 멀더라고요. 시리아 난민촌이었어요. 시리아가 수니파, 시아파, 강경 이슬람과 이렇게 둘이 충돌이 생겨나가지고 내전이 생겼죠. 그러면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국경 지역인 레바논으로 이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죠. 여기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겨울엔 또 엄청 추운 거예요.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연락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가게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줄은 뭐예요? 그랬더니 빵집이라는 빵집. 빵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빵집에 줄을 서서 빵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레바논 사람들이 이 시리아 난민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지금. 그 전까지는 별로 안 그랬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물가가 지금 10배를 뛰었대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렵고 빵 구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살기 힘들다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하루에 2번 정전이 돼요. 전기가 수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치과 진료를 하는 중에 정전이 되니까 발전기 돌려서 그냥 이게 헤드램프랑 이런 걸 통해서 진료를 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러면서 진료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사랑의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난민 아이들을 위한 대한 학교예요. 학교인데 얘가 지금 사진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까맣까맣해요. 왜 이러나 했더니 겨울에 동상이 걸렸던 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녹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빨갛고 또 막 껍질이 까맣게 딱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 아이들을 보니까 나이보다 진짜 전부 다 한 5살은 어려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못 먹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실정이거든요. 못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하니까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게 또 없으니까 하나같이 변비를 호소하는 거예요. 변비를. 아이 키들도 잘 안 크고 너무 작고 체중도 작고 이러니까 막 약을 주는데 전부 다 약을 잘라가지고 가루 내고 진짜 또 자르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양제를 안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영양제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영양제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점심 한 끼는 또 같이 아이들과 식사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10대 학생들인데 쟤보다 옆에 앉은 아이가 우리로 치면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외관상으로는. 나이는 한 15살, 14살 되는데 걔가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저의 한 7배는 먹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걔는 그게 한 끼인 거예요. 아침도 못 먹고 왔고 집에 가면 또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먹어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정말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럽게 다녀왔는데요. 그게 저는 바로 제가 지원 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그룹. 저는 제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난 시간 들여서 내 시간과 돈 들여서 이런 일들을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누구나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팀 속에서 시스템을 만나게 되고요. 시스템을 내가 배우고 활용하면서 조금씩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고 결국은 저처럼 완벽하게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시간과 경제와 건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 큰 선물을 저희 메나텍의 지원 그룹이 선물로 드릴 겁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정말 용기 내시고 한번 메나텍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Manatech, a global leader in the field of health and nutrition, has been empowering people to live their best lives for over a quarter century. We are on a mission to help people live happier, healthier, enriched lives by developing scientifically sound, innovative wellness solutions and fostering a culture where the entrepreneurial spirit thrives.
At Manatech, we believe we provide an environment of positivity, teamwork, personal development, and accountability for people to achieve their highest aspirations. At Manatech, we believe we celebrate the strength of family and offer a community where every employee, associate, and customer is welcome and knows they belong. At Manatech, we believe we are committed to provide innovative and scientifically sound solutions to support the wellnes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t Manatech, we believe we serve with a giving heart and support each other and our customers with a culture that fosters this spirit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t Manatech, we believe we are passionate about fighting the epidemic of childhood malnutrition. Our innovative social entrepreneurship model provides a sustainable donation with every product purchased to nourish children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M5M Foundation. At Manatech, We believe In the power of you. In the power Of you.